요즘 무더운 날씨에 해수욕장 놀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도내 한 해수욕장에서 모래밭에 캠핑용 의자조차 펴지 못하게 해서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공유 수면인 해수욕장을 마을회가 허가를 받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계속되는 논란에도 행정의 선택은 관행대로입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 삼양해수욕장. 지난주 이곳을 찾았던 서현주 씨 자매는 캠핑용 의자를 펴고 앉으려다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관리인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나타나 개인 돗자리나 파라솔을 펼 수 없다며 가장자리로 이동하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가장자리는 물놀이를 할 수 없는 레저구역과 입수 금지구역. 물놀이까지 하려던 서 씨 자매는 결국 다른 해수욕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레저 의자를 가지고 여기에 좀 앉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면서 여기 금지구역이라면서 그렇게 하다가 좀 실랑이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더니 여기 자기들이 돈 주고 임대를 했다고 여기에 의자를 못 펴게 막은 건 해수욕장 운영 위탁을 받아 피서용품을 대여하고 있는 마을회였습니다. 제주시로부터 해수욕장 모래밭을 사용할 수 있는 공유수면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마을회가 사용 허가를 받은 구역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바다 앞 72제곱미터 모래밭. 이곳에서 여름한철 피서용품을 대여하고 계절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사용료는 22만 원에 불과합니다. 파라솔이 쳐진 이 모래밭은 마을에서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어 개인 피서용품을 들여올 수 없는 겁니다. 마을회 측은 정당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고 개인이 다른 피서용품을 설치하면 파라솔 이용객들이 시야를 가린다며 반발해 제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차피 공유수는 저희가 돈을 내고 하는 곳이니까 파라솔이 있는 데는 저희가 돈을 내고 하는 곳이고 그 외의 거는 죄송하지만 라인 바깥에서 해주셔라. 도내 해수욕장 12곳에는 마을회에서 허가를 받아 피서용품을 판매하고 계절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유수면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구역이 대부분 물놀이 구역 앞이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피서객들과 자리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는 배타적인 독점적인 권한이라서 그런 거는 일단 공유수면 점 사용을 받은 마을 운영 주체에 권한을 주는 건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마을회와 일부 레저 업체가 공유수면인 해수욕장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도 마을회 관계자 등이 포함된 해수욕장 협의회를 거쳐 관행적으로 마을회 공유수면 허가를 내줬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 2017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학생들은 바다 생존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경과 해군 순환구조대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는데 이번에는 바다에 산 증인인 해녀들이 직접 교육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교육 현장을 박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무암 바위 해변에 만든 둥그런 바다 수영장. 아이가 배영을 하며 뒤로 나아가자 잠수복을 입은 해녀가 손동작으로 발장구 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해녀들에게 직접 배우는 생존 수영 교실. 서귀포시 교육청이 법한 어촌계와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의 도움을 받아 시작됐는데 아이들은 4일 동안의 실내 수영 교육을 마치고 바다에서 누워서 뜨기와 고무보트 탑승법까지 배웠습니다. 실내 수영장은 약간 실춤처럼 약간 햇빛도 안 나서 약간 실전에서 약간 좀 비교적일 것 같았는데 여기 바다에 나와서 하니까 진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잘 실천할 수 있었어요. 전문 자격을 갖춘 강사와 시설 부족으로 지난해 바다에서 생존 수영을 배운 서귀포 지역 학교는 45개 가운데 단 2곳. 이야기를 들은 법한 어촌계 해녀들이 교육 제안을 받아들여 올해는 1개 학교가 더 늘었습니다. 해녀들은 또 수심 1.5m까지 바닷물을 채운 해녀 체험장도 교육을 위해 내줬습니다. 교육 강사로 나선 해녀들은 3명인데 이들의 해녀 경력만 88년입니다. 네, 해녀 경력은 한 40년 되고요. 네, 작년에 인명구조 자격을 따가지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그 초등학생 그 교육에 참여하게 돼가지고요. 대단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교육청은 어촌계와 협력한 이번 교육을 시범 사례로 삼아 해녀들을 통한 바다 생존 수영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재판, 체포, 수형 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을 것으로 보이고 돌아오지 못한 분들은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실종되셨을 것이고 구살생으로 살아오신 분들 또한 살아오시는 과정 속에서 무수히 많은 편견과 국가로부터의 감시 등을 통해서 고통을 받다 돌아가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상상 못한 그 고문을 받으셨다고 그럽니다. 그 고문에 대한 고통에 대한 것도 자주 얘기하진 않았고 어쩌다가 술 한잔 마시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고 집행유예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징역 2년이 나왔기 때문에 공직에서 이제 해임됐고 그럼 해임됐으면 그 당시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생활에 고난을 당하면서 만일에 그 죄를 안 짓고 살았으면 그 평화롭게, 평온하게 직장 생활을 잘했을 거고. 어머니에게 말을 들었습니다. 누나 아방은 제주도 말로 누나 아방은 아무 죄도 없이 끌려갔죠. 예. 그 옥살이 하면서 이제 두드러기를 맞은 겁니다. 예. 그래서 아파하면서도 50년 6.25 사민이 일어났습니다. 6.25 사민까지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4.3 때는 저희 집 다 불타버리고, 예, 이제 살 곳이 없습니다.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아버님의 그 죄명 같은 것을 보니까 물론 그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삼자면 오늘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검사님이 무죄 주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판사님도 좋은 결말을 봐주시면 제가 그 결말에 대해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가서 이번 추석 때는 아버지 묘소에 가서 잘 올려서 아버지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한 유족분이 하신 오늘 법정에 아버님도 와 계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부디 오늘 이 판결의 선고가 희생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강무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때이른 역대급 폭염에 경북 청송에서는 배추가 녹아내리는 무름병 피해가 수십 헥타르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송은 해발이 높아 봄배추 수확을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다른 지역보다 늦게 하는데 이러다 보니 이 지역에서만 피해가 집중됐다고 하는데요. 안동에서 이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송의 한 배추밭, 한 포기도 수확되지 않은 채 밭재로 말라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알이 꽉 차 보이는 것도 속을 헤집어 보면 누렇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전부 폐기 다 했어요. 한 방에 다 녹아내려가지고 속에 이게 다 이성이 있으니까 출하할 수가 없었어요. 또 다른 배추밭도 사정은 마찬가지.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농가마다 아예 제초제를 쳐서 배추밭을 폐기하거나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습니다. 비가 한 100mm 넘게 오고 나서 바로 30몇 도로 고온으로 올라가니까 배추가 일주일 안에 다 한 방에 갔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심한 건 처음이고 15,000평이요. 다 갈아엎었어요.
수확기인 지난달 20일을 전후해서 장마와 동시에 때이른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면서 수분을 머금은 배추가 녹아내린 겁니다. 청송은 해발이 높아 봄배추 수확 시기가 6월 말, 7월 초까지로 다른 지역보다 늦은데 이 때문에 청송에만 피해가 집중된 겁니다. 청송 배추 재배 면적 60헥타 가운데 40헥타 가까이가 피해를 입은 거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한 푼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연재해로 피해 규모 50헥타가 넘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연재해로 인정이 된다면은 국도비, 군비, 이제 국도비로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군비로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뭐 사풀 피해라든지 이런 최근의 상황을 봐가지고 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청송은 배추 재해보험 대상 지역도 아닙니다. 현재 배추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가능한 지역은 충북 괴산과 영양군 2곳뿐입니다. 청송군은 지역의 배추 재배 규모가 보험화 최소 요건은 갖춘 만큼 농축산식품부에 배추도 농작물 재해보험이 가능하도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오늘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현재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하늘은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라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많게는 60mm로 적지 않겠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있겠는데요.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거나 잠시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구름 사이로 햇볕은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한낮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산지 20도, 동부 지역은 2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산지 25도, 동부 지역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이 간간히 지나가겠는데요. 비양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너울성 파도가 높아지겠고 물결도 높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찜통더위에 소나기까지 더해지면서 꿉꿉한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연안 고수원 현상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면서 양식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기준 제주 연안의 평균 표층 수온은 26.3도로 지난해 같은 날 23.6도보다 2.7도 오르는 등 올해 고수원 현상이 예년보다 8일 일찍 관측됐습니다. 제주도는 육상 양식장의 평균 사육 수온도 21.2도로 하루 사이 0.6도 상승하는 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양식 어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선박이 걸리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달 들어 폐 그물 등 부유물에 스크류가 감기는 선박이 9척 발생했고 바다에 떠 있는 폐 그물도 2차례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폐 그물을 바다에 버리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육상으로 가져와 폐기하고 바다에서 발견되면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사고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20대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년 동안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린 뒤 교차로에서 진로를 바꾸는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 8건을 내고 보험금 2,7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렌터카는 사고를 내도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또 다른 교통사고 보험 사기 피의자 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이후 경기 회복 기대감에도 제주 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은 더욱 비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달 제주 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88.2로
지난달보다 4.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113.9로 9.3포인트 올랐고 비수도권도 0.9포인트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 의회가 의사 일정을 바꿔 다음 달 임시회를 엽니다. 제주도 의회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당초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였던 임시회를 하루로 줄이고 대신 회기가 없던 다음 달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개최 시기는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제주도의 추경 예산안 편성에 3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반영해 결정했습니다. 온열 질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축 공사장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오는 11일까지 공동주택 4곳과 근린생활시설 2곳 등 건축 공사장 6곳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대책 이행과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건축사협회와 건설협회 등 관계기관에 폭염 안전수칙 이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